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장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 관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논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하였다기보다는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정 교수가 요청하는 변호인 2명이 참석하게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압수물과 영장 피의 사실의 관련성을 일일이 검토하며 2번에 걸친 추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적법한 또 신중한 압수수색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피의자가 그만큼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압수수색에 특수부 검사 A씨가 수사관들 5~6명을 거느리고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자택에 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걸어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나온 특수부 검사에게 전화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자신이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는 특수부 관등 성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조문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 사범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마약 밀수와 그런 사형과 이런 게 많이 퍼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에게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집중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주의 깊게 법 집행을 해야 될 어떤 범죄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청별로, 각 검찰청별로 거기에 맞게끔 수사팀을 꾸리고 법 집행하면서 어떤 특정 유형의 범죄들을 단속해 나가겠죠.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이외에 다른 일선의 검사들에게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면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공정한 검찰,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것이 전혀 보장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는 인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도 몇 년간의 초기 몇 년 동안 5년, 7년 동안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 무능한 변호사 갈림길이 됩니다. 그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검사들은 인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검사로서 처음에 보직을 받아서 시작해서부터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이 될 때까지 어떤 보직을 받아서 어떻게 인사 이동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인사권을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켜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을 하라.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은 개입하거나 어떤 엄하게 처벌하라든지 살살 수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검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데 자신의 처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가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많이 놀라서 지금 몸이 아프니 살살 하라,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바꿔서 관등 성명을 복창하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검사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무기로 쥔 법무부 장관의 어떤 무언의 압력, 묵시적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구나 조국 장관은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검찰이 단체로 사표로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자신이 제안하는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해서 단체로 사표를 낸다면 다 받아주면 된다. 단체 사표 오케이 얼마든지 환영. 그리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 대거 검사 보를 채용해가지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검사들이 사표 내면 다 받아주고 그냥 싹 물갈해버리고 로스쿨 출신으로 그냥 대거 채워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검찰장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이게 검찰개혁상이라고 밝혔던 사람인데 그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검사에게 자신이 처가 아프니까 신속히 끝내라. 장관은 신속히 압수수색을 끝내라고 이야기하고 정경심 교수는 변호인 불러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영장 피의 사실과 압수물의 관련성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검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업무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당한 행위이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어떤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신속히 끝내라고 그냥 남편으로서 이야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바로 이해 충돌되는 행위예요. 이해 충돌. 그냥 자신도 지금 피의자가 되어 있고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에도 이해 충돌되고 수사에도 관여한 것이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지금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인 사건에서 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불구속하라. 그렇게 천정배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구속 지휘를 검찰총장한테 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아들여서 불구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서 일선 검사들의 어떤 수사 지휘를 하기가 힘들겠죠.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자신과 처에 대한 피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전혀 온당치 못한 행위죠. 그보다 그 전에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번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송두율이라고 하는 제독학자가 북한 노동당원인 김철수다.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를 구속 기소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강금실 장관이 구두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번 충돌했다가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선 검찰 의견대로 그냥 진행이 됐죠. 그 이후에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 한번 수사권이 발동된 적이 있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 자신의 일신상 사건이라든지 자신이 피의자로 끝낸 사건이거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혜택을 보아서 송구하다. 그리고 법은 어기지 않았다. 네, 그냥 이런 얘기만 자꾸 이렇게 좀 귀에 맴돌고요. 머릿속에 남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남아서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보고요. 기자 질문에 참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 참 저게 내정이 돼야지 맞는 것인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갖고요. 그리고 문재인이는 조국을 장관에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자충수를 두고요. 본인들이 한 일에 이게 돌아서 정말 돌아갈 수 있다. 좀 이렇게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예, 도덕, 요새는 윤리라고도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회의 구성원 등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금 이러한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몰랐다. 혜택을 봐서 송구하다. 야, 그리고 어떤 이게 무슨 횡재 같은 그런 장학금, 그리고 입학. 참, 네. 좀 장관이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이 돼서요. 네.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네, 한격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지금 수사를 한답니다. 예, 수사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금 특별한 어떤 결격사고가 없기 때문에, 진짜, 내정을 해도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누구보다도 청렴 결백해야 되고, 윤리적으로나, 네,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네, 상당히, 예, 정말 상당히 정말 청정해야 되는데, 야, 참, 네, 문재인이가 어차피 뭐, 네, 임명하면 임명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거는 뭐 문재인의 의지, 네, 본인의 의지다. 지금 최고의 강수를 뒀는데요. 국회 청문회도 걸치지 않고 임명됐다. 참, 예. 이런 경우는, 참, 법무부 장관이, 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네,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도요, 뭐 장학금, 남아 돌아서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네, 이 말이 좀 상당히, 네, 내리에 계속 남아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꼭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검찰들의 좀, 수사를 좀 받고요. 이 의혹을 좀 걷어내야 된다. 네, 좀 밝혀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지금 또 들어가서 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소통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방송을 켰는데 그래도 열 몇 분, 스물 몇 분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수사는 원칙대로, 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참, 자기는 몰랐다. 이거는 청문회에 나와서 다 하려고 자기가 각본대로.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거는 각본대로 자기가 청문회 나가서 다 답변하려고 그랬던 걸 기자들 앞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기자들은 뭐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나가서 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좀 질의하고 이런 모습이 참, 이건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본인들의 자충수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자기 힘들어지는 줄 모르고, 자기 어려워지는 줄 모르고, 네, 이 국민들을 정말 이 반대 여론이 이렇게 많은데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앉혀놓고요. 앉혀놓고 나서, 참, 사상 초유의 일들을 좀 당해봐야, 네, 좀 정신들을 바짝 차리려는지, 이거는 뭐 표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 네, 많은 좀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는 선거제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예, 또, 쪽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진짜 이런 사람이 지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미끼를 물어야 되잖아요. 네, 미끼를 물어야 되니까 좀 관망하고 기다리고요. 너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시지 말자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이가 또 이런 모든 걸 간파하면 임명을 안 할 것인데 지금 봐서는 임명할 그런 상황이 크고요. 사주상의 기운도 제가 네, 횡재수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5일, 6일, 7일 뭐 이제 요때쯤 추석 전에 임명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또 추석 명절에 둘러앉아서 많은 얘기들이 또 회자가 되겠죠. 네, 참. 그렇게 진짜 정말 임명하지 않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서 네, 일단은 1순위는 안 가는 거고 2순위는 뭐 장관으로 임명해서 자충수 더 갖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검찰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네, 가족들 네, 친척들 참 한반도 네, 참.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네, 이 도덕성이랑 이 조국이라는 이 조국 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진해온
이 사람이 지금 뭐 후보자 내정됐을 때부터 기자회견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하는 소리서부터 해서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뭐 혜택을 받아서 송구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만 되풀이하고 얘기하는데요. 아, 참. 정말 뭐, 네,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예,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일단은 그래도 좀, 예, 속상합니다. 일단은 뭐, 얼마 동안 가 있더라도, 예, 장관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많이 속이 상하고, 예, 저는 그 엘리베이터 열렸다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닫혔다가 다시 열렸잖아요. 그때 그 웃음에서, 네, 저는 정말, 이 관상학적으로도 우매한 소상이거든요. 그래서, 야, 끝까지 안 내려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그 웃음에서 저는, 네, 정말 아주 심축한 기운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네, 일단은 뭐, 남아도는 장학금도,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게, 지급이 안 되신 많은 수많은 학부형 분들께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래서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네, 내려올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양심에 뭐 털이라도 있냐. 네, 그런 말도 있고. 팬트, 예. 일단은 뭐, 예, 윤석열이가 일단은 공정하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수사를 좀 해야 되고요. 음, 예. 이제 이게 사실 그래요. 계속 가랑비도 계속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좀 흠뻑 젖죠. 이번에 뭐 2030, 네. 젊은이들도요, 이번 일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그 다음에 청년들, 많이 좀 깨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이 돼도, 네, 장관이 돼도 뭐 이 없이도 그렇게 나쁜 그런 형세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너무 어이없어 갖고요. 예, 남아도는 장학금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계속 걸려서 내일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소통을 하고 들어가려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네, 황덕환님. 일단 뭐 우리 공화당 네, 좀 많이 이제는 밀어줘야 되고 정말 네, 많은 지지와 사랑을 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은 네, 그냥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죽어 있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네, 아파하시거나 너무 분노하시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내정이 돼서 가는 것도요. 예, 그냥 하늘의 뜻이다. 예. 제가 문재인이가 올 내년 엄청 힘들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추론을 그렇게 해놨고, 이게 하나의, 네, 말 그대로 엑스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침울해 하시거나 심통해 하시지 말라고 제가